안녕하세요. 위험한 발상, 위대한 도전, 탑픽 전쟁 진행의 김예솔입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살아남는 법, 그래서 더 치열한 오늘의 탑픽 전쟁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열한 종목 전쟁 속에서 오늘은 또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부터 정리해보시죠. 네, 오늘은 참 아쉬운 시장 마감이었습니다. 화요일 시장도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자금들이 좀 빠져나가는 시장이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파란불로 마감을 했네요. 정확한 지수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는요, 장 초반부터 약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그 낙폭을 만회를 하지는 못했네요. 전일 대비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무려 2,570선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던 수급도 확인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코스피는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동반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이 자금이 모두 다 빠져나가는 시장이었는데요. 외국인들이 3천억 원 가까이 빠져나갔고요. 기관 투자자들도 3천억 원 넘는 물량을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통해서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은 종목들이 내내는 시장이었습니다. 특히나 반도체 종목들도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을 연출을 했죠. 반도체 대장주가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가 오늘 2% 넘게 내리면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한 번의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종가는 57,000원 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은 피해갈 수 없었네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2차 전지 종목들도 하락했네요. LG에너지솔루션도 2%대,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3.4%대의 낙폭을 키웠고요. 어제 좀 상승해졌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도 오늘 하락했습니다. 3% 가까운 내림률을 기록을 했네요. 오늘 상승한 종목들 그래도 좀 찾아보자면 금융주가 오늘 빨간불을 켰습니다. KB금융이 0.6%대, 신한지주도 오늘 강보합으로 거래를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만나보시죠. 코스닥도 역시나 좀 낙폭이 컸습니다. 무려 2.8%대가 하락을 하면서 한 달 만에 740선이 무너졌습니다. 오늘 시장 738포인트로 거래를 마감하네요.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역시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동반 매도세에 이어졌습니다. 외국인이 1,500억 원, 기관 투자자들도 1,400억 원 이상의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종목들 일제히 좀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된대요. 코스닥에서 그래도 시장을 잘 지지해주던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들도 오늘 일제히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알테오젠이 3% 넘게 내렸고요. 2차 전지 종목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엔캠 역시도 5%대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내렸네요. HLB도 2%대, 그리고 휴젤, 삼천당제약도 0.2%대의 낙폭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낙폭을 크게 튀었던 건 클래시스였죠. 오늘 이제 오버행 이슈도 있었고요. 또 시장에서는 매각설까지 좀 나오면서 오늘 시장 낙폭을 점점 더 키워가면서 9% 넘는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까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하는지,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 탑픽 전쟁 속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시죠. 여러분, 화요일의 탑픽 전쟁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에 치열한 전쟁을 함께할 두 분부터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오늘 이 시간은 허반석 위원 그리고 불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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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가 또 쏜살같이 지나갔는데 두 분도 한 주 동안 시장 때문에 쉽지는 않으셨죠? 네. 저만 쉽지 않았나 봅니다. 두 분의 수익률 기대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어제 조금 오르나 싶었던 시장이 오늘은 좀 한없이 미끄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시간의 거래는 또 어떤 움직임을 보여줬을지 시간의 특징 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의 코스피 상승 상위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JW 중해제약 우선주가 상한가까지 올라왔고요. SHD 그리고 TBH 글로벌도 6%대의 강세로 마감했네요. 그리고 한독, 동일제강까지도 올라왔습니다. 코스닥 종목도 확인해 보시죠. 네, 시간의 코스닥 상승 상위 종목입니다. 한국파마 상한가로 거래 마쳤고요. 이노시스도 올라왔네요. 아이큐어 그리고 키움스펙주, 와이어블까지 오늘 9%대의 상승률로 거래 마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장에서는요, 코스닥에 좀 거래량이 많이 몰리는 모습이었는데요. 빠졌던 만큼 그만큼 또 수급이 몰리지 않았나 싶었던 생각입니다. 오늘 코스닥에서 두 종목 두 위원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닥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감했네요. 이노시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원석 위원님. 네. 이제 임플란트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수급이 이 종목은 거의 없다가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오랜만에 좀 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간 이유를 찾아보아야 되겠죠, 먼저. 그러면 공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공시를 보면 유상증자 결정인데 3자 배정 유상증자고요. 단가는 1,308원에 10% 할인된 금액이고 운영자금으로 약 120억 원의 3자 배정이 들어옵니다. 뭐 전환사채 발행이나 3자 배정 유상증자나 신규 자금이 유입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호재로 다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재가 연속성을 갖고 있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겠죠. 그러면 전환사채 발행이나 3자 배정 유상증자의 자금이 어디에 사용되는가? 타 법인을 취득한다던가 아니면 신규 사업을 진행한다던가 아니면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확장, 새로운 뭔가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겠으나 운영자금을 위해서 최대 주주격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누군가가 3자 배정으로 지분 투자를 한다. 이런 모습들은 조금 단발성 모습들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오늘 이제 이노시스 같은 경우는 CG바이오 최대 주주가 1년 보호 예수로서 운영자금을 납입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너무 오랫동안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오랜 기간 동안 거래 정지가 있었고 거래 재개가 됐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서 최대 주주들이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들을 하는 기업들이 왕왕 있었고요. 이렇게 왔을 때는 수급의 힘으로 주가가 움직인다라는 것들을 판단하셔서 대량 매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보유자분들께서는 탈출의 기회로 활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환사채 발행 소식에 이노시스가 시간에서 좀 강하게 올라온 것 같습니다. 수급이 그간 없다가 올라온 종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유를 굳이 찾아보는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에서 조금은 빠져나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시기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노시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한 종목 더 볼게요. 불세위원님과는 한국파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바이오 기업인데 지난주에 이 종목이 상한가를 갔었고 이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다가 오늘은 차익 매물이 조금 나왔거든요. 근데 또 시간에서 올라왔어요. 어떤 흐름인 건가요? 그냥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수익권이신 분들보다 그 지난주에 상한가 갔을 때 추격 매수해가지고 뭐 단기 매매, 단타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셨거나 혹은 물리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아요. 시간에 상한가 갔으니까 빨리 당장 내일 갭 뜨면 파십시오. 우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그 비만 치료제 관련 재료를 움직인 종목입니다. 근데 이게 기존에 움직였던 그 GLP-1 치료제 위고비 때문에 위고비에 직수해주라고 보기는 어렵고 지금 위고비가 사기 어려울 정도로 워낙 인기가 많고 풍기현상이 많다 보니까 대체제로 지금 식약처에서 또 불법 수입 금지한다 뭐 이런 또 제재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위고비한테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시간으로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고지혈증 치료제 페노피브레이트 성분을 주로 한 그 고지혈증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고지혈증 치료제가 비만에도 효과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그때 상한가를 갔었고 그래서 비만 치료제로 엮인 종목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얻어 걸렸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최근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굳이 사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종목들 거의 장중에 오르는 90% 이상의 거의 모든 종목들은 장중에 올랐다 빠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그 단기 매매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내일 갭 뜨면 욕심내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전부 다 파시고 본인의 평균 단가에 조금 못 미친다 하더라도 위에서 비싸게 사신 분들도 예, 손실 줄어들 때 정리하시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또 불세위원과 함께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죠. 한국파마 살펴봤습니다. 이제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영향으로 이제 대체제로 몰린 종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따라서 이제 지난주에 상한가에 진입을 했을 때 추격 매수로 지금 약간 물리신 분들이 내일 시장에서 갭상승으로 출발했을 때 좀 파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시간의 특징주는 여기까지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이제는 우리의 종목을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시장 속에도 우리의 종목은 있을지 탑픽 전쟁 바로 시작합니다. 네, 화요일의 탑픽 전쟁은 허반석 위원 그리고 불세위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10월도 두 분의 치열한 승부가 매주 펼쳐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정말 좀 힘들었던 시장 속에서 과연 어떤 승부 결과가 펼쳐졌을지 그 결과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결과입니다. 지난 승부 탑픽 전쟁의 승자는 허반석 위원입니다. 1라운드에서 승부가 좀 갈렸네요. 허반석 위원 한 주간의 종목 상승률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심지어 2라운드, 3라운드는 상승률 14%씩을 넘기면서 목표가까지 달성을 했습니다. 와, 위원님 승리하셨군요. 사실 지난주는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힘겨워했던 그런 시장이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좀 좋은 결과를 냈습니다. 오늘 또 승자의 꿀팁 방출 시간 준비돼 있죠? 네, 매 공개 방송 때마다 2시간의 미라클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면서 허반석 어드바이저가 함께 하시는 분들께 어떤 메시지를 발송을 드리고 그분들은 어떤 메시지를 받고서 매매를 하는가, 실제로 발송되는 메시지를 그대로 캡처해서 그냥 있는 그대로 공개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이런 곳에서 왜 매수했을까? 제가 말씀드리죠. 시장이 강세장이면 변동성에 여러분들이 그냥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변동성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태워놓으면 그 변동성 속에서 노하우를 가지고서 매도 시점들을 잡아가면 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세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의 소중한 자산을 변동성에 그냥 내맡긴다? 그거는 도박과 같은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매수하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중요한 부분들, 소형주, 대형주의 문제가 아니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그 종목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 뭔가 일정에 대한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삼지엔터처럼 수요일 날 티니핑 시즌5가 공개된다. 그러면 화요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삼지엔터는 내일 일정 이벤트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우리가 트레이딩 전략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두산에너빌리티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번 주에 폴란드 두다 대통령의 방한 일정 그리고 원전에 대한 이벤트 드리븐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다가 폴란드 대통령의 방한 소식까지도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원전 관련된 섹터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우리가 돌입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서 소형주, 대형주, 중형주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매수 타이밍이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다소 어려운 시장입니다. 어려운 시장에서도 손실은 적고 수익은 보다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봐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도 낱낱이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역시나 지난주 승자와 이제 꿀팁을 방출하는 시간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과연 이런 시장 속에서는 어떤 답이 필요한지 허반석 위원과 함께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1라운드 전쟁부터 바로 전쟁을 돌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는 시가총액 5천억 원 미만의 아주 가벼운 종목들로 시장을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승자인 허반석 위원의 1라운드 종목 슈어소프트테크였습니다. 이 종목은 한 주 만에 거의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네요.
네, 슈어소프트테크를 말씀드릴 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다들 자율주행으로 알고 있지만 코드 검증과 프로그램 검증이 어디까지 도입이 되고 있는가? 원전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있고요. 방산, 전차, 그리고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사회 곳곳, 산업 곳곳에 들어가고 있다. 원전에서 프로그램이 오작동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원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도 검증할 수 있는 특허를 보유한 기업이 슈어소프트테크다. 거기다가 더해서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추세 저점에서의 반등 포인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을 때에는 적어도 수익 볼 확률이 손실 볼 확률보다는 높더라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화요일이 15일 여기입니다. 15일 날 말씀드리고 우리는 16일 시초가 기준으로 편입이 되죠. 그리고 나서 목요일 17일 날 장중 8%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들은 첫 번째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 우리가 매수할 때의 출발점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60일선 소폭 이탈을 했으나 내려올 때 거래량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역방향으로 내려올 때 거래량이 실리느냐 안 실리느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지지와 추가 반등에 대한 기술적 대응을 하신다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슈어소프트테크는 다시 한번 목표가 6,500원에 대한 도전 이어가셔도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라운드 지난주 종목이었던 슈어소프트테크 추가 점검해 주셨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까지 홀딩 충분히 가능하니까요. 목표가까지 꼭 가서 수익까지 연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1라운드 종목도 바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인가요?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RFHIC입니다. 대부분 통신 장비 회사다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DI-동일이 전통산업인 방직기업이었다. 동일드박레, 라코스테 전통산업의 방직기업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주가가 막 올라갔습니다. 주가 리레이팅, 기업 가치가 리레이팅, 재평가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유를 어디서 찾았느냐? 이 기업이 동일알루미늄이라는 자회사가 매출과 이익의 비중이 동일드박레 방직기업인 전통산업에서 동일알루미늄 자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50%를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통산업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의 새로운 기술 기업으로 봐야 되는구나 하면서 리레이팅이 일어났거든요. RFHC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통신 장비 회사로 알고 계시지만 재무제표를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방산 부분과 반도체 부분의 매출 비중이 이제 50%를 넘어가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바닥에서 가파르게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최근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중 13%, 종가는 12%, 오늘 같은 경우에도 장중 5%, 종가는 4.9%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주가 리레이팅을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기업의 방산 부분 매출이 대부분 LIG 넥스원 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LIG 넥스원에 어떤 것을 납품하고 있는가? A사 레이더에 들어가는 방산 레이더용 전력 증폭기가 RFHIC에서 생산을 해서 LIG 넥스원으로 공급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펜스향 작전 무기 위주의 레이더향, 대포병 탐지 레이더, A사 레이더는 전투기에도 들어가고 있다라는 점 감안해 보시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주가가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데 제가 종목으로 선정한 이유는 추가 모멘텀이 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대통령 방한 일정에 대한 방산 모멘텀 방금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다가 더해서 이번 주 목요일이죠. KT-셋 무궁화 위성 6A 발사 일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왜 위성이냐? 위성 안에도 RFHIC가 만들고 있는 위성용 전력 증폭기가 공급되고 있다는 점들이 이 기업의 주가 상승의 이유가 아닐까 검색을 해봤습니다. 주가 기술적 분석 보시죠. 오랜 기간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이렇게까지 수년 동안 하락했던 종목들이 바닥에서 튀어 올라갈 때 우리는 기술적으로 대응했을 때 우리 계좌에 또 수익을 낼 수 있더라. 14,000원이 바닥 구간이었는데요. 12,000원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14,000원 회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14,000원까지 돌파를 하고 난다면 17,000원 언저리까지가 단기 반등의 자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는 목표가를요 14,500원, 손절가는 12,000원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허반석 위원의 1라운드 종목 무선 통신 장비 업체죠. RFHIC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세위원과도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지난주 종목 사실 좀 아쉬운 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도 저는 네. 1라운드 종목이 좀 아쉬웠어요. 네네네. 1라운드 대명 소노 시즌 이 종목을 지난주에 공략을 했었는데 네. 오늘 장 막판에 확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이유가 뭔가요? 그냥 갈 종목이니까 이러는 것 아, 같아요. 조금, 사실 네, 예, 예. 제가 오랜만에 여기 다시 왔잖아요. 그 손절가 터치되면 그 수익률 계산이 안 된다는 걸 좀 잊고 모르셨군요. 있었습니다. 네. 예, 손절가를 아주 낮게 잡아야겠네요. 예, 농담이고요. 우선은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 최근 시장은 절대로 이제 기관이나 외인이 선도하는 시장이 아닙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밖에 시장이 없고요. 그 개인 투자자들은 대부분 단타 트레이딩, 단기 매매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 변동성이 나오는 종목들 대다수가 장중에 올랐다가 빠지는 경우가 아주 많고요. 지금 삼성전자, 외인들은 아직도 삼성전자를 11조 원 넘게 거의 2달에 걸쳐서 팔고 있습니다. 이런 그 시장 상황을 확실하게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슈에 의해서 이런 개별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아주 많은데 그중에서 이 경영권 분쟁주로 제가 대명소노 시즌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 그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못 기다리니까 자꾸 그냥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 내 종목 안 움직이고 다른 종목 움직이면 예, 바로 그냥 팔고 다른 종목 갈아타고 다른 종목 또 내려앉으면 팔고 또 갈아타고 자꾸 이런 장세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낙폭이 3% 5% 빠집니다. 근데 거래량 한번 실리면은 그러고 순식간에 다 올라오거든요. 예, 대명소노 시즌도 그런 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계속 들고 가시는 게 사실 맞아요. 이제 일주일 지나면 이게 마감이 되고 그리고 수익률로서만 표시만 되는데 사실 수익률 같은 경우는 그냥 잠깐 올랐다가 빠져도 최고 수익률로 집계가 될 뿐더러 내가 살 수 있었냐, 내가 팔 수 있었냐가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시청자분들이 내가 이걸 사서 내가 이 자리에 팔 수 있었나 이런 거를 보셔야 되는 건데 그러려면 거래량도 실려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팔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런 그 상승세 그리고 크게 오르면 크게 오를수록 더 좋겠죠.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다 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크게 가는 종목들 위주로 좀 이슈에 의해서 이런 종목들로 이제 대명소노 시즌을 아직도 좋게 보고 있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세위원의 지난주 1라운드 종목 대명소노 시즌이었는데요. 오늘 또 급등이 나온 종목이죠. 손절가를 좀 이탈하면서 아쉽게 탈락이 된 종목입니다. 조금 더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하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걱정 말고 조금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불세위원의 이번 주 1라운드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위원님? 네, 방금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같은 결로 대명소노 시즌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예, 손절가를 조금 더 낮추고 예, 어차피 갈 거기 때문에 좀 목표가를 좀 더 높이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강조하는 이유는 뚜렷합니다. 자, 이제 TV항공 그 경영권 문제 사건에 대해서는 투자자분들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림당하고 TV홀딩스 같은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TV홀딩스의 대주주가 예림당이기 때문에 벌시스, VS 그리고 요 대명소노 그룹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건데요. 자, 이제 그냥 이미 게임은 결정이 났어요. 대명소노 그룹이 압도적으로 그 돈이 더 많습니다. 경영권 문제는 결국 돈이 많은 쪽이 이길 수밖에 없고요. 이 대명소노 그룹이 그냥 뜬금없이 이번에 TV항공 그 2대 주주가 된다. 그게 아닙니다. 이미 10년 전에도 TV항공을 노렸었고요.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돈이 없었고 첫 번째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이제 항공업계가 완전히 침체였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그때보다 주가가 많이 빠진 상태여서 이제 대명소노 그룹 입장에서는 이제 그 호텔 사업도 하고 레저 사업 여러 가지를 하는 회사지 않습니까? 뭐 소노 그 리조트나 호텔 이런 거 다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공업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TV항공의 2대 주주까지 순식간에 올라왔고 이것뿐만 아니라 에어프레미아라고 하는 중장기 항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2대 주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얘네가 생각하는 그림은 딱 뚜렷하죠. 그냥 항공사 두 개 합쳐서 그냥 본인들 그 호텔 리조트하고 사업을 해서 연계를 해서 크게 한번 키워보겠다. 이거는 100% 팩트예요. 왜냐? 그 1,000억 원을 넘게 들여서 지분을 샀어요. 1억도 아니고 10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000억 원 넘게 들여서 지분을 샀고요. 말로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예, 말과 행동이 다를 때는 예, 행동을 보셔야죠. 예, 명백하고요. 내년 주주총회 때 아주 재밌는 이벤트들이 많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워밍업을 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에 크게 가면 그게 가장 좋겠죠. 예, 당연히 빨리 가면 빨리 갈수록 좋겠지만 좀 멀리 보시고 크게 가는 관점으로 이 종목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오늘 변동성 보셔서 아시겠지만 언제든지 이런 변동성이 계속 나와줄 수 있고 타이밍 자체는 확정드릴 수 없지만 거래가 한번 실리면은 순식간에 정고점도 돌파할 수 있는 종목이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는 1,700원 잡고 손절가는 800원 설정해서 다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명소조 시즌은 성장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네. 그런 기업이네요. 경영권 분쟁 이슈도 있을 뿐더러 항공업 진출도 시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대명소노 시즌 이번 주도 다시 한번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종목들 공개됐습니다. 오늘 허반석 위원은 통신 장비 업체로 공략을 합니다. RFHIC로 공략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불세위원은 지난주 종목을 재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웠던 만큼 이번 주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지, 한 주간의 대결 과연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지 두 종목 정리해보고 돌아오시죠. 네, 중소형주의 전쟁을 마무리를 하고 2라운드 대형주의 전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조 원 이상의 묵직한 종목으로 대결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종목을 오늘은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허만석 위원의 지난주 종목 두산 에너빌리티죠. 저희 방송에서 지난주 화요일에 이 종목을 소개하고요. 바로 다음 날에 시세가 확 나왔습니다. 그쵸, 원전주? 그렇습니다.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리고 수요일 날 종가 기준으로는 2.42% 올라갔고요. 그리고 목요일 날 고가 기준으로 10.48%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 날 말씀드리고 수요일 날은 살짝 워밍업이었고 목요일이 갭 상승 10%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텐데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형주, 대형주, 소형주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타점에다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굳이 8월 5일에도 이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지지가 되었다라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더해서 원전 대표 주자인데 이번 주에 폴란드 두다 대통령의 방한 일정과 한 폴란드 정상회의까지 목요일 날 예정되어 있더라라는 부분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두각을 나타내기 이전에 이미 주가는 선반영, 이미 먼저 움직였더라. 그러면 어디까지 목표가를 잡을 수 있을까? 평행한 선을 하나하나 위로 이렇게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중기 되돌림 자리를 여기까지 올리는데 여기까지 하면서 저의 눈은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뭔가 변동성 또는 물려 계신 분이나 아니면 탈출 전략 또는 지지의 새로운 작업을 위해서 이 구간에서는 뭔가 횡보의 모습들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21,000원으로 짧게 잡아드리고요. 하단에서 매수를 해서 21,000원 목표가 달성이 되었습니다. 일정 이벤트를 미리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매주 월요일마다 일정을 쫙 펴놓고 월, 화, 수, 목, 금 열어놓고서 나는 이번 주 수요일에 티니핑 시즌5가 있기 때문에 월, 화, 쌈지엔터를 전략적으로 공략할 거야. 그럼 이번 주에도 마찬가지로 수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어떤 일이 있는가에 따라서 나는 월, 화, 수 차례차례 그 일정 모멘텀을 따라서 공략해 볼 거야. 그런데 거기다가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같이 결부되어 있더라. 그러면 조금 더 든든하게 매수할 수 있었던 종목이 두산 에너빌리티였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지난주 두산 에너빌리티 허반석 위원의 2라운드 종목 추가 점검해봤고요. LIG 넥스원도 한번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저희 방송에서 공략했던 종목인데요. 오늘 원전도 좋았지만 방산 쪽도 좀 좋았잖아요.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폴란드 두다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는 명확합니다. 방산 그리고 원전이겠죠. 그러면 방산과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더 좋아지는데 LIG 넥스원은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된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했느냐? 9월 12일 날 이곳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지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라크에서 천궁2에 대한 일정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아랍어로 되어 있는 인터넷판 기사가 요즘 PC가 워낙 좋아져 있기 때문에 자동 번역 기능을 보았더니만 기정사실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여러분들께 매수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평행한 선을 그어서 위로 올렸을 때에 목표 주가 선정을 할 때 이렇게 되돌림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신규 진입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보유자분들이 수익률 극대화를 도전해 볼 만한 곳이다. 그리고
신규로 뭔가를 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2라운드 종목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2라운드 종목이 방산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 네, 맞나요, 위원님? 맞습니다. 오늘 준비한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방산에 네.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방산에서 그래도 상승의 룸이 조금 더 남아있는 곳들이 어디가 있을까? 뭐 현대로템도 뭐 여러분들 많이 보고 계실 텐데요. 한국항공우주 기술적 분석 보도록 하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마찬가지로 지지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매수를 못했다 하더라도 상승의 룸이 조금 더 남아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패턴을 그려봤을 때 요 구간까지는 그래도 반등에 대한 가능성이 남아있더라라는 부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완제기, 기체, 부품, 수출 전문 기업이고요. 방산 기업 중에서도 수출 비중이 꽤나 높은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부터 폴란드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고요. 24일 한 폴란드 정상회담이 있다라는 거 일정 모멘텀. 그러면 24일을 기점으로 슈팅이 나오고 차익 매물이 나올 때에 목표가 근처까지 올라갔다라고 한다면 같이 일부는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중동 쪽으로는 수리온 헬기죠. 동유럽 쪽으로는 FA50, 필리핀으로는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전투기 사업 관련해서 이집트 쪽으로도 이러한 수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자랑이죠. KF21 양산이 시작되었고요. 여기에 대한 팜플렛을 살펴본다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차례차례 수출에 대한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이어질 모멘텀은 많다. 그럼 우리는 이번에 수익 실현하고 다시 추세 저점이 온다면 이때도 기억해서 매매를 해볼 만한 기업이 한국항공우주다. 목표가 59,000원, 손절가는 53,500원입니다. 네, 허반석 위원의 2라운드 종목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방산 기업이고요. 이번 주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불세위원회 종목도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2라운드 묵직한 종목으로 저희가 한국가스공사를 공략을 네. 했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오늘 이제 증권사에서 대왕거래 관련해서 이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리포트가 나왔거든요. 네. 좋은 소식인 거죠? 네, 좋은 소식이었고 그 앞전에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최대 시추 회사가 그 선정이 되는 뭐 그런 호재도 있었는데요. 저 앞에 매물이 많아서 그런지 아니면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서 그런지 아직은 움직이고 있진 않지만 차트선을 봤을 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저점이고 지루할지언정 지금 사면은 언제가 됐든 거의 수익이 날 가능성이 아주 높은 종목이라는 거에는 단 1%의 저는 의심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지금이 아닐 뿐이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의 특성 자체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가 사실 중소형주만큼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이벤트에 잘 얻어 걸리면 가끔 크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좀 멀리 보셔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요. 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연말까지 보시면은 뭐 5만 원, 6만 원 넘어서도 그 위로도 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 좀 대왕고래 제가 제일 강조하는 섹터 중에도 하나입니다. 여유 있게 보셔서 뭐 쭉 들고 가시고 없는 분들은 솔직히 지금 가격은 너무너무 좋은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주식하는 분들의 특징이 떨어지거나 지루할 때는 잘 안 사고 올라갈 때 꼭 사는 그런 습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떨어지고 지루할 때 사셔야 싸게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자리는 너무너무 좋다.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가스공사 대왕고래 테마와 관련된 종목 지난주 2라운드 종목 추가 점검해봤고요. 자, 오늘의 2라운드 종목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도 혹시나 테마주인가요? 뭐 다 테마죠. 이제 증진 모든 건 다 네. 테마. 예, 반도체도 테마고 뭐 다 테마인데요. 네, 방산주로. 방산주예요. 네, 방산주. 어떤 종목이에요? 왜냐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가져왔고요. 사실 저는 저점 대비해서 이렇게 좀 크게 좀 올라 있는 종목을 추천드리는 거를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종목들이 탄력을 받아서 잘 가기는 하는데 뭐 실적이 어떻고 이런 거는 사실 다 주가에 반영이 돼 있는 거고요. 사실 계속 주식이 오른다는 거는 쉽게 말씀드려서 폭탄 돌리기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아무도 모르고 결국에는 고점 찍고 빠지면은 그때부터는 쉽지 않은 그런 흐름이 되는 건데 일단 단기적으로 이슈가 있죠. 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그 방한을 합니다. 방한을 해서 그냥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당연히 핵심은 방산이고요. 두 번째는 그 방한 이후에는 어떤 일정이 있냐면은 공장을 방문합니다. 어떤 공장을 방문하냐면 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하고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이 공식적으로 25일에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오늘도 이슈가 있었죠. 그 5조 원대 방산 무기를 자체 구매를 검토하고 있다. 지금 이미 많이 샀는데도 더 사고 있다.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번에 방한하는 것도 있습니다. 유럽의 안보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유럽 안보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지금 들쑥날쑥하지 않습니까? 이제 북한하고 지금 사이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방산주는 앞으로 실적으로서도 계속 보셔야 되는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에 인적 분할했잖아요. 하나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하고 그러면서 더 회사가 이 에어로스페이스가 더 탄탄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 외인들이 우리 시장을 계속해서 매도를 거의 모든 종목을 매도를 하고 있는데 거의 유일하게 사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방산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최근에 외인 수급도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라는 점도 주목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네, 역대급 실적 이제 곧 있으면 3분기, 4분기, 3분기 넘어서 4분기도 실적이 나올 텐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떠 있잖아요. 떠 있는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절대 목표가를 높게 잡으시면 안 됩니다. 들어가서 빨간불 들어오면 그냥 파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예, 폭탄 돌리기 당하지 마시고 저 수익률 게임 같은 경우 딱 일주일만 보는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사실 가져온 것도 있어요. 그 목표가 45만 원 잡고 손절가는 30만 원 설정해서 일주일 동안의 주가 흐름 지켜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2라운드는 또 한 번 방산주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고요. 폴란드 대통령의 이제 방한 소식이 들려왔죠. 정상회담 이후에 수혜주는 오늘에 이어서 역시나 방산주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2라운드 두 종목 공개됐는데 눈치 다들 채셨죠? 두 분 다 방산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번 주 시장은 이 방산 섹터를 집중을 할지 그리고 집중을 한다면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갈지 시청자분들도 예상을 해보시면서 두 종목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2라운드 전쟁까지 마쳤고요. 이번에는 3라운드 전쟁 시간입니다. 가장 집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규모에 상관이 없고요. 두 분이 가장 자신 있는 종목으로 대결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종목 봐야겠죠? 허완석 위원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지난주는 SAMG 엔터, 쌈지 엔터라고도 하죠. 이 종목 한 주 만에 무려 15%대의 상승 나왔습니다. 저희 방송 공략 이후에 이 종목도 바로 급등을 했거든요. 월요일부터 한 주간의 일정을 여러분들 쫙 눈에다가 펴놓고 매매하신다면 조금 믿을 구석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요일 티니핑 시즌5 방영 소식은 이미 잘 알려진 이벤트였죠. 그런데 거기다가 더해서 제가 좋아하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결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월요일, 화요일 이 방송하는 그날까지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진입이 되어 있었고 아직까지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16일 수요일입니다. 16일 수요일 시초가가 마이너스 0.27%, 14,880원에 출발을 했거든요. 시초가가 갭을 떠서 출발한다면 방송 취지상 시가로 우리가 수익률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 티니핑이 개막한다는데 방영한다는데 모멘텀이 사그러들었나라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시장의 흐름들을 보면 올라가는가 싶다가도 다시 내려옵니다. 여기가 지금 딱 16일 수요일이거든요. 시가를 출발했다가 상승하는 듯 하다가 쭉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반등이 최근 시장에서는 2시부터 나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2시부터는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그럼 2시까지 여러분들 잘 보유하셨다거나 아니면 2시부터 반등할 때 진입하셨더라도 충분히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일주일간 일정 모멘텀 플러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종목이 있다면 그 종목에 대해서는 유심히 우리가 대응하는 적극적 트레이딩의 장이 펼쳐지고 있더라. 쌈지엔터도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쌈지 엔터, SAMG 엔터 추가 전략 세워봤고요. 이번에는 인스코비 한번 볼까요? 사실 지난달에 이 종목으로 거의 90%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셨잖아요. 혹시나 다시 한번 이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인스코비는 제가 지지 라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명확하게 AS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게 보시죠.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동그라미를 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뉴스가 나오기 전 제가 오전에 오후에 확인을 하고 방송에 나와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다트 전자공시 시스템이 있고 미국에는 에드가가 있습니다. 에드가와의 S1 스테이트먼트가 공개가 됐다라는 부분들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1개월 안으로 네이버 웹툰의 일정들을 봤을 때에도 상장에 대한 가능성이 이제 다 준비가 끝났다. 그럼 S1 스테이트먼트를 보고 투자자들이 이 기업의 적정 시총, 적정 공모가 밴드는 어느 정도 되겠네 라고 알고 숙지하고 이제 공모를 받아보겠습니다. 수요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진행될 기업이 아피메즈다. 그 아피메즈의 모회사가 인스콥이다. 그래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을 좋아하는 저도 방송 당일 이미 종가 기준으로 13% 떠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하지만 매수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뉴스화되면서 폭발적인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추세적인 하락이 다시 진행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마지노선을 2,000원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원. 2,000원이 이탈 나오기 전에 대부분 다 수익 실현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혹여나 추가적인 좋은 소식이 있다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AS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인 좋은 소식 오늘의 3라운드로도 좀 알려주세요.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어요? 오늘 3라운드 종목은 K옥션입니다. 마찬가지로 일정에 대한 모멘텀 플러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는 공식을 한번 대입해 볼 수 있겠는데요. K옥션은 미술품 경매 판매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미술품 판매로 매출 비중이 한 13.8%, 경매에서 76%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23일, 내일입니다. 10월 경매가 오후 4시경에 진행됐는데요. 여러분들도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대작가분들의 물품이 좀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중섭, 김환기, 이대원, 김종학 작가님들의 물품들이, 수작들이 경매에 나온다라고 하니까요. 여기에 대한 모멘텀 플레이가 나타나는 것 하나, 거기다가 더해서 STO, 가상화폐와 관련된 모멘텀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K옥션입니다. 차트 보시죠. 추세 저점에서의 반등 흐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거래량 없이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거래량 없는 하락에 대해서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매수의 기회로 잡아볼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용기를 한번 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패턴을 그렸을 때 여기까지 한번 다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 놓으면서 목표가는 5,800원, 손절가는 4,250원입니다. 네, 이번에 3라운드 종목 K옥션입니다. STO, 이제 토큰증권 법제와 관련한 종목이죠. 이 종목 목표가 5,800원까지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불세위원회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종목 봐야 될 것 같아요. 인벤티지랩. 한 주 만에 11%대의 상승률로 역시 이 종목도 좋았는데 오늘 시장 좀 보면요. 비만 네. 치료제 모멘텀 이제 좀 끝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비만 치료제만 빠진 건 아니고요. 네. 다 빠졌어요 오늘은. 그쵸, 아시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거의 네. 모든 섹터가 다 빠졌고요. 사실 그 정도의 하락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위고비가 출시하기 전에는 단순히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현실이 되었는데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핫하다 보니까 오히려 재료가 소멸됐음에도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조정받는 구간인데 이 뒤는 어떠냐? 그 비만 치료제가 계속 나오잖아요. 일라이릴리에서 그 마운자로도 이제 출시를 할 거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도 예, 그 핫한 그 유한양행하고 같이 그 비만 치료제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더라도 언제든지 모멘텀이 엮일 수는 있겠고 그리고 지금 바이오가 그나마 대형주 섹터에서 살아 있다 보니까 섹터 자체를 놓고 보면 사실 지금 바이오가 좋은 거는 맞기는 해요. 종목별로는 차이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비만 치료제 섹터는 뭐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뭐 2배, 3배 간다 이런 거는 아니지만 여전히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오른 인벤티지랩은 아직도 관심을 가져보자.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인벤티지랩 지난주 불세비원의 3라운드 종목이었고요. 자, 오늘의 3라운드 종목은 과연 무엇일지 제약바이오 종목이신가요? 아닙니다. 아닌가요? 네, 이거는 일주일 수익률이기 때문에 네. 좀 짧은 기간에 크게 갈 만한 여지가 높은 종목들로 추천을 드려야 되겠더라고요. 앞으로는. 네. 자, 그래서 스펙코를 우선은 준비를 해왔고요. 네. 방산이죠? 네, 방산주입니다. 네. 자, 우선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최근 시장은 명백하게 개인 투자자들만의 시장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개인 투자자들의 90% 이상은 다 단타, 예, 단기 트레이딩에만 목을 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에 수시로 올랐다 빠졌다는 종목들이 속출하고요. 이 종목이 아니면 바로 손절한 다음 더 거래량 많은 종목으로 가고, 예, 그 종목 아니면 또 바로 판 다음에 더 거래량 많은 종목으로 가고 그런 지금 시장 상황이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재료 이슈 이런 거 제일 중요하지만 결국에 중요한 거는
돈이에요, 돈. 돈이 많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르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방산주가 오늘 그 한일단주가 상한가를 갔죠. 그런 부분에서 방산주 자체 뭐 이런 대형주들도 모멘텀 앞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그쪽으로 보셔야 되겠지만 수급적으로도 여전히 좀 보셔야 되는 게 방산주입니다. 중소형주에서 지금 수급적으로 움직이는 가장 큰 대장주가 일단 오늘 한일단주가 상한가 갔기 때문에 부대장이 스페코고요. 그 대장과 부대장이 바뀌는 경우도 장중에 수시로 연출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러시아 전쟁에 병력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증가를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방어용 무기뿐만 아니라 공격용 무기도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엄포를 놓은 상황입니다. 실제 지원할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사실상 이거는 그 남북 전쟁의 가상 이제 체험판이라고 보셔야 되는 게 이제 북한은 그쪽에 지원했고 우리나라는 그쪽에 지원해서 싸운다. 그러면 이거는 전쟁이잖아요,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금 고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뿐만 아닙니다. 여전히 그 중동 전쟁도 진행형 중이기 때문에 그쪽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 리스크도 관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최근 하락장이고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방산주가 좀 더 해지성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성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내일 장 초반에 분명히 방산주가 가장 뜨거울 거예요. 여기서 그 뜨거운 게 식어서 다른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좀 더 뜨거워져서 또 순환매가 들든지 그건 내일 시장 아침에 봐야지 알겠지만 어쨌든 당분간은 방산주 여러분들 계속 보셔야 된다. 중소형주 중에서는 스페코를 보자. 예, 목표가는 7,000원 설정해드리고요. 손절가 3,500원 잡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세위원은 이번 주 시장 확실히 방산의 시장에 좀 집중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2라운드에 이어서 3라운드도 방산 쪽으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2라운드가 조금 묵직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였다면 3라운드는 중소형주인 방산주 스페코로 좀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3라운드 종목도 모두 공개됐습니다. 오늘 허반석 위원은 K옵션입니다. STO 그리고 토큰증권 관련한 종목으로 시장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고요. 또 오늘 불세위원은 스페코입니다. 방산주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간 과연 어떤 종목이 더 크게 상승할지 두 종목 정리해보고 들어오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정말 좀 힘들었던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요. 그 시장을 대응할 수 있는 오늘 종목 전쟁을 통해서 6개의 종목들 모두 공개를 해드렸습니다. 또 이번에는 내일 시장을 예측을 해봐야 될 텐데요. 내일 시장이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 어떤 쪽을 좀 봐야 하는 건지 두 분에게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위원의 내일 시장 비상 키워드는 장단기 바벨 전략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얘기인가요, 위원님? 네, 10월 달 들어서 장단기 바벨 전략을 지속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래 대금이 적은 시장입니다. 여러 가지 대내외 악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금투세에 대한 부분도 해결되지 않았고 국내외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신규 매수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이 제한된 상황 속에서 특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매수 공백에 따른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 음봉을 보고서 놀라서 또 투매가 나왔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떨어졌느냐?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오히려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분할 매집할 종목들에 대한 공략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장기적으로 매집할 부분들을 아무 생각 없이 왕창 많이 사놓으면 버티지를 못합니다. 장기 종목은 장기 종목 나름대로의 분할 매수 전략을 단기 트레이딩 종목들은 일정에 따라서 내가 감당 가능할 만한 비중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이어가신다면 지금 탑픽 전쟁에서만 한 달간 나온 수익률들도 상당합니다.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계좌에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 대한 공략을 이어가신다면 10월 장단기 바벨 전략으로 수익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불세위원의 비상 키워드도 들어보겠습니다. 이슈에 민감한 장, 빠르게 대응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네. 어떤 쪽 봐야 돼요, 위원님? 네, 제목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을 잠깐 생각을 해볼까요? 아침에 그 원전주 잠깐 떴다가 양자 컴퓨터주 잠깐 떴다가 그리고 신규 상장주 지난주에 뜨거웠고 어제도 이제 루미르란 종목이 좀 뜨거웠기 때문에 오늘도 신규 상장했던 한캠에 좀 그 거래 대금이 쏠렸습니다. 근데 결과는 세 개 다 윗골이 음봉 나오고 그 돈들이 방산주로 와서
오늘 방산주 한일단주가 상가를 가기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장중에 수시로 그 수급이 바뀌고요. 그 수급이 바뀌어서 그중에서 대장주도 계속 바뀌고 계속 왔다 갔다 개인 투자자들이 돈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 멀리 보고 그 모멘텀이 뚜렷한 좋은 종목이라면 지금 당장 빠지더라도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이게 계속 보고 있고 주가 빠지는 거 보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장기로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으신 종목들은 그냥 아예 쳐다보지 않는 것도 사실 방법이고요. 멘탈 관리를 위해서.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주식밥 먹는 사람들인데 가만히 있자니 그것도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단기 종목들을 공략을 하면서 수익을 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최근에 뭐 지수 많이 빠지고 시장도 안 좋다. 이거는 모든 투자자들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단기 트레이딩 잘 하셨으면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도 맞아요. 오늘 한일단주를 사셨으면 수익이 나셨을 겁니다. 맞죠? 신규 상장주로 어제 공략을 하셨다면 장중에 변동성이 30% 넘게 나왔기 때문에 빠른 대응하셨다면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어려운 시장이어도 좀 여러분들이 좀 빨리 타이트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그 어제 공개 무방에서도 추천드리기도 했고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전략으로 지금 시장 잘 이겨내시고 또 중장기 종목들 크게 가는 시장도 기술주가 막 반도체 올해 초 빵빵 갔듯이 그런 시장도 올 거니까 잘 버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두 분의 내일 시장 전략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오늘 방송 직후에 지난주 승자인 허반석 위원의 무료 공개 방송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시장 힘드신 분들 여기서 함께 하시면서 전략까지 잘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